중요합니다. 근데 둘이 만나자마자 메데이아가 이하손한테 한눈에 반해요. 그냥 한눈에. 근데 반하는 거 왜 반하는 거냐? 이것도 사실은 신화적으로 이유가 있죠. 헤라 여신이 아프로디테한테 부탁을 해요. 그래서 아프로디테가 자기 아들인 에로스를 시켜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메데이아한테 그 황금 화살을 탁 맞히는 거죠. 여러분 아시죠? 에로스한테는 화살이 두 개가 있어요. 황금 화살과 납화살. 황금 화살을 딱 맞는 순간 처음 보는 사람을 열렬히 사랑하게 돼. 납화살은요 반대죠. 납화살을 받고 처음 누굴 보면요 그 사람을 열렬히 싫어하게 돼요. 그래서 이 에로스가 정말 분노가 나면 어떤 일을 벌이냐? 정말 화가 나면요. 아폴론한테 한번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황금화살로 아폴론을 딱 맞춰가지고 아폴론이 눈을 떴을 때 앞에 그 누굽니까?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다프네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폴론이 다프네를 너무 사랑하게 돼. 동시에 다프네 가슴에 납화살을 맞춰가지고 아폴론을 보게 돼. 그러니까 다프네는 아폴론을 너무 싫어하게 돼. 그게 에로스가 벌이는 사실은 이 분노 중에 하나예요. 절대로 내가 너무 사랑하는 여인이 날 너무 싫어하게 되는 거. 내가 너무 사랑하는 남자가 날 너무 싫어하는 거. 이게 바로 에로스가 황금과 납화살로 벌리는 장난이죠. 근데 이때는 납화살을 쓰지 않고 황금화살을 메데이아한테 맞춰가지고 이하손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데이아가 이하손한테 완전히 빠져버리는 거죠. 완전히. 그래서 어떻게 도와주느냐? 지금 앞에 보이는 그림은 메데이아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보통 이 마술사 메데이아가 헤카테 여신의 사제라고도 하거든요. 헤카테 여신. 헤카테 여신은 마녀들의 신이에요. 마녀들의 신. 원래 그런 여신이 아닌데 그리스 신화 와가지고 이 마녀들의 신으로 이 변형이 돼버렸어. 마녀들의 신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마녀들의 신을 섬기는 사제가 메데이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뭘 하냐면은 이 마술을 부려요. 고대의 마술은 딴 게 아니죠. 뭐 연근술 같은 게 마술이고 또 이렇게 약을 조제하는 거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약을 만들어 갖고 도와주는 건데 이 이하손이 콜키스에 와갖고 아이에테스 왕한테 저 황금 양털 달라. 당연히 안 주죠. 그래서 이 아이에테스 왕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한테 3가지 미션을 부여할게. 3가지 미션? 너가 그거 3가지 미션 클리어하면 내가 너한테 저거 줄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미션이 뭐냐? 첫 번째 미션이 헤파이스토스가 왕한테 선물한 선물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청동 발굽과 청동 잎을 가지고 있고 막 불을 내뿜는 소예요. 이 소를 뭐라고 부르냐면 칼코타우로이. 이게 엄청난 소입니다. 불을 막 내뿜는 소예요. 청동으로 만든. 근데 그 소를 너가 소한테 멍에를 씌워가지고 밭을 갈아. 이게 첫 번째 미션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뭘 해주는 거냐면 메데이아가 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약을 몸에 바르면 어떤 일이 생기냐? 그 소들이 불로 자기를 막 해도 몸이 멀쩡해. 그리고 약을 바르면 힘이 세져. 그래서 결국 이 약을 이용해가지고 몸에 발라가지고 이 칼코타우로이 이 소들을 이 이하손이 진정을 시키고 멍에를 매게 해서 이 밭을 갈아요. 성공하죠. 이게 첫 번째 시험. 두 번째 시험은 뭐냐? 밭을 갈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밭에다가 뭘 하냐면 용의 이빨을 너가 뿌려라. 용의 이빨을 뿌리면 그 용의 이빨이 칼코타우로이가 이 쟁기질한 그 밭에 떨어질 거 아니에요. 떨어지면 거기서 그 전사들이 태어나요. 전사들이. 그럼 전사들과 싸워서 이겨라. 이게 미션이야. 용의 이빨. 근데 이 신화는요, 또 어떤 신화냐면 용의 이빨. 웬 용의 이빨? 그럴 수 있죠. 근데 신화가 다 연결돼 있어요. 다 연결돼 있어. 여러분, 카드모스 신화가 있습니다. 카드모스. 앞에 보이는 사람은 이하손이 아니고 카드모스예요. 카드모스는 페니키아의 왕자예요. 페니키아의 공주가 에우로페라는 공주가 있잖아요. 근데 그 에우로페가 누굽니까? 너무 예뻐.
제우스가 보고 반했어. 그래서 누구냐면, 반해가지고 제우스가 어떡하냐면, 소로 변해가지고, 에우로페를 자기 등에 태워. 그리고 어떡합니까? 페니키아에서 지중해를 건너가지고, 유럽으로 와버려요. 지가, 이집트로 가나? 그냥, 하여튼, 이 에우로페를 빼돌리려고, 자기 등에 태워가지고, 그냥 바다를 건너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페니키아 왕이 딸이 없어져갖고, 자기 아들들한테, 야, 너희 누이 찾아와.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페니키아의 왕자였던 카드모스가 자기 누이를 찾으려고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까지 왔냐? 그리스까지 온 거예요. 이 카드모스예요. 이 신화는 뭘 보여주자면요. 우리가 알파벳의 기원이 어디라고 합니까? 페니키아라고 하죠, 보통. 페니키아 문명이 유럽으로 넘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카드모스는 어떤 인물이냐면, 그리스 신화에서 페니키아의 문명을 유럽으로 전파한 사람이에요. 알파벳을 가지고 온 사람이 바로 카드모스죠. 근데 이 카드모스가, 유럽에 왔을 때, 그리스에 왔을 때, 아테네 여신이 뭐라고 하냐면, 야, 너 에우로페 앞으로 찾지 마. 찾지 말고, 너 내가 하라는 대로 해. 하면서, 테베의 왕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 중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이 카드모스가 자기 누이를 찾으려고 다니다가 이제 쉬는데 너무 목이 마른 거죠. 목이 마른데 물을 먹어야 되는데 샘이 있어. 근데 그 샘은 아레스의 샘이에요. 근데 그 샘에서 물을 못 떠오는 게 그 샘을 지키는 용이 있어요. 여기 용 보이죠? 용. 이 용이 있어. 용 때문에 물을 떠올 수가 없으니까 이 카드모스가 이 용을 죽여요. 그래서 이 땅을 차지해요. 그리고 거기다가 지은 도시가 뭐냐? 테베야, 테베. 이때 이 용의 이빨 있죠. 요 용의 이빨을 가지고 땅에 뿌리니까 거기서 용사들이 태어나거든요. 그 용사들이 서로 막 싸워. 마지막에 그 용사 중에 5명이 남아요. 그래서 카드모스가 마지막 남은 5명 생존자. 이 5명과 함께 테베를 세우는 이야기가 테베 건국신화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이빨이야. 근데 그 이빨이, 용의 이빨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 콜키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콜키스에서 왕이 그 이빨을 뿌리고 나면은 용사가 태어나는데 그 용사와 싸워서 이겨. 하라는 거죠. 그래갖고 실제로 처음에는 이 두 황소로 밭을 갈고 거기에 용의 이빨을 뿌리니까 용사가 막 태어나거든요. 얘네들 어떻게 이겨요? 그래서 막 긴장했는데 이때 또 메데이아가 아이디어를 주는 게 그 용사들 사이에 돌멩이를 뿌려라. 돌멩이를 던져라. 돌멩이를 던지면 지들끼리 싸울 거다. 힌트를 주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용의 이빨을 땅에 뿌리고 그 용의 이빨에서 태어난 그 병사들, 아르고 황금 원정대에서는 이 병사들이 해골병사처럼 나와요. 해골병사. 그 사이에 돌을 뿌려가지고 해골끼리 싸워가지고 서로 죽어요. 그렇게 두 번째 미션을 클리어합니다. 이 아이디어 누가 준 거냐? 메데이아가 준 거예요. 메데이아. 마지막 미션이 뭐냐? 마지막 미션은 양털이 지금 걸려 있는 게 어디냐면은 아레스의 숲에 나무에 걸려 있거든요. 근데 이 양털을 누가 지키고 있냐면 잠자지 않는 용이 지키고 있어요. 용을 처리해야 되는데 용을 어떻게 처리해? 근데 이때도 메데이아가 도움을 주죠. 뭐냐면 잠들게 하는 약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약을 통해서 용을 잠들게 해요. 그래가지고 이 황금 양털을 가져오는 거죠. 근데 메데이아 그 신화를 보면은 제가 지금은 너무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는데 메데이아가 이거를 지금 목숨 걸고 알려준 거예요. 목숨 걸고. 그래서 메데이아가 용 잠재우는 약을 만들어 준 다음에 같이 도망가죠. 요 그림에는 지금 다 같이 나오고 있어요. 아까 처음 만든 이 소들 제압하는 거 그림 있죠? 두 번째 또 이거 두 번째는 지금 이 병사들 건 없는데 이 양털 지금 수거하는 거 그리고 도망가는 거
양털 가지고 이어서 도망가갖고 아르고 배 탄 다음에 바로 도망가는 거죠. 그럴 때 도망갈 때 메데이아가 같이 도망가는 거예요. 메데이아와 이아손 이야기를 보면요, 이아손이 메데이아한테 반하는 건 없어요. 근데 그리스 영웅들 이야기 보죠? 영웅들 이야기 보면은요, 사실요, 다 뭐냐? 영웅들이 지들 힘으로 하는 건 없어. 대부분. 지들 힘으로 뭔가를 이루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다 보면은 그 영웅들한테 빠져가지고 사랑하게 된 여인들이 자기 아버지를 배신하는 이야기가 많죠. 대표적인 게 테세우스. 테세우스가 미노타우로스 죽인 다음에 미노스 왕한테 가갖고 그 미로에서 사실은 탈출하는 거 아닙니까? 미궁에 있던 미노타우로스를 죽여버리고 탈출해야 되는데 그 미궁을 빠져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거 누가 도와준 거예요? 미노스 왕의 딸인 아리아드네가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아리아드네가 왜 도와준 거냐면 테세우스 보고 반한 거거든요. 뿅 갔지. 그래서 테세우스가 아리아드네 데리고 같이 도망가다가 어떡합니까? 나무숲에서 버려요. 버리고 지는 딴 데 가버려. 양아치 새끼 진짜. 테세우스도 양아치예요, 양아치 새끼. 물론 이 시대는 여러 가지가 있죠. 테세우스가 버렸다는 것도 있고 버리기 싫었는데 신들이 그냥 두고 가라 했다는 것도 있죠. 나중에 아리아드네는 디오니소스의 부인이 되니까 뭐 좋긴 좋은데 하여튼 영웅들이 보면요, 양아치 새끼들이 많아요, 진짜. 사랑을 끝까지 지키는 경우가 없어. 그래서 테세우스도 자기를 이렇게 도와줬던, 자기 민족과 아버지까지 배신했던 아리아드네를 나소스에 버리고 떠나버려요. 이런 양아치가 어딨어. 이게 테세우스 이야기. 이아손 마찬가지예요. 이아손도 그냥 보면은 이아손이 메데이아를 사랑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별로. 메데이아가 열렬히 사랑하는 거지. 그리고 본인을 도와준 게 고마워갖고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가지요, 같이. 그래서 이아손이 메데이아를 데리고 이제 탈출을 하는데, 그러니까 메데이아는 사랑을 위해서 자기 아버지와 자기 나라와 그 민족을 다, 조국을 다 배신한 거예요. 배신한 거예요, 사실요. 사랑 하나 때문에. 그러니까 이 콜키스 입장에서는 황당한 거예요. 뺏긴 거 아니야. 그래갖고 아르고호가 막 도망갈 때 당연히 추격을 하죠. 추격을 누가 하냐? 메데이아의 형제이기도 한 형제인 아이에테스 왕의 아들인 압시르투스가 추격을 해요. 추격을 해서 막 쫓아가는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앞에 보이는 그림에 아마 제가 봤을 땐 요 앞에 보이는 요 남자애가 압시르투스 같은데 형제지, 형제? 이 형제를 잡아가지고 메데이아가 죽이는데 그냥 죽이는 게 아니고 토막내 죽여요. 토막내 죽인 다음에 그 토막을 바다에 버려요. 왜 이렇게 죽이냐? 지금 이 그림이 이 그림이에요. 이 지금 앞에 보이는 그림이 1563년도 그림인데 이게 지금 아르고호에서 자기 동생이 이제 형제인 자기 동생을 자기 동생인 누굽니까? 압시르투스. 이름이 어려워. 압시르투스를 딱 납치해가지고 토막내 죽여버려. 그러니까 아르고호를 따르던 왕의 배가 멈춰버려요. 왜냐? 시신을 수습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장면이 뭐냐면 지금 사람들이 그 시신을, 토막난 시체를 막 찾는 장면이에요. 그래갖고 이게 뭐냐면 병사가 이 팔 있죠. 아들의 팔을 수거해가지고 왕한테 주는 장면이죠. 야, 정말 기가 막힌 내용이죠. 자기 동생과 군대가 쫓아오니까 그 군대를 막으려고 동생을 토막내가지고 바다에 버리는 사람이 바로 메데이아예요. 앞에 보이는 그림들 보세요. 지금 이 시신들이 다 절단돼 있죠. 팔, 몸. 지금 메데이아가 이거 보세요. 지금 메데이아가 지금 칼 들고 동생을 토막내 죽이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뒤에 아버지가 놀래가지고 있는 장면. 이렇게 해서 도망을 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드디어 어디를 갑니까? 이올코스를 가는 거죠. 이올코스를 갔어. 이렇게 어렵게. 지금 저는 그 여행 과정을 다 빼버렸잖아요. 빼버렸는데
그 과정이 몇 개월이냐면 4개월이에요. 가는데 2개월, 오는데 2개월. 그 가운데 에피소드가 많은데 그 얘기는 나중에 아르고 원정대 할 기회 있으면 그때 따로 하는 걸로 하고. 그래서 결국 2월 코스로 옵니다. 2월 코스로. 그래서 양털을 가져오면은 왕이 준다고 했잖아요. 왕이 줄까요, 안 줄까요? 당연히 안 주죠. 왕위는 안 줘요. 왕위를 안 주고 쫓겨납니다. 쫓겨나갖고 이하손이 메데이하고 어디로 도망오냐면 바로 밑에 보이는 이 고린도로 오는 거예요. 고린도. 그런데 도망오기 전에 이올쿠스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메데이아가 그 넘어가지 않죠. 메데이아가 활약을 많이 해요. 약속을 안 지켰잖아, 왕이. 그래갖고 복수를 해요. 어떤 복수를 하냐면 당시 펠리아스 왕은 이제 나이를 많이 먹었어요. 원래 권력 있는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이거잖아요. 죽음. 응? 젊음이 없어지는 걸 제일 무서워하잖아요. 그래갖고 여기가 지금 4명의 딸이에요. 4명의 딸. 1명, 2명, 3명, 4명 있고 지금 지켜보고 있는 여인 있죠. 이 여인이 메데이아예요. 메데이아가 펠리아스의 4명의 딸들한테 뭘 보여주냐면 나한테 사람을 젊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 하면서 내가 시킨 대로 하면은 펠리아스 왕을 아주 젊은 왕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 다시 한번 젊음을 줄 수 있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뭘 보여주냐면 아주 큰 그 그릇에다가 뭐 약초 같은 걸 막 만들어가지고 막 보통 만화 보면 나오잖아요. 막 이렇게 마술사들의 마녀들이 만드는 거 막 이렇게 막 뭐 마술 끓이는 거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순양을요 막 토막을 내갖고 냄비 안에 집어넣어. 근데 진짜로 집어넣었더니 거기서 갑자기 그 순양이 어린 양으로 변하고 나오는 거예요. 이걸 보고 봐봐. 이렇게 하면 할 수 있어. 너희가 너희 아버지를 토막을 낸 다음에 이 냄비에 집어넣어. 그러면 너희 아버지가 젊어질 거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내 딸 중에서 아까 말했던 그 착한 딸 있죠. 알케스티스. 그 딸은 차마 나는 아빠를 토막낼 수 없어요. 안 하고 나머지 3명의 딸이 아버지를 토막을 내요. 토막을 내갖고 냄비에 집어넣어. 어떻게 됐을까요? 뭐 어떻게 돼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렇게 아버지가 죽어요. 이렇게 복수한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메데이아는 도망을 가는 거죠. 메데이아는 보통 도망 다닐 때 태양신의 손녀예요. 아까 메데이아의 아버지가 태양신의 딸이었잖아요. 메데이아는 그 태양신이 보내는 이 마차를 타고 도망을 많이 가거든요. 그러면서 이 복수를 하고 메데이아는 고린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에 가서 거기서 고린도 왕의 보호 아래 남편 이하손과 10년간을 고린도에서 살아요. 거기까지는 좋았어.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0년 후에 그 남편이 코린토스의 왕 크레온의 딸 글라우케와 사랑에 빠져요. 사랑에 빠진 자기 말로는 난 사랑이 아니고 내 아들들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야 라고 하는데 사랑에 빠져. 그래갖고 코린토스의 왕도 이하손 마음에 들고 자기 딸하고 결혼을 시키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하손이 결혼할게.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자기 부인 메데이아 있잖아요. 메데이아를요 추방을 시켜요. 너 떠나. 물론 이하손이 하는 건 아니고요. 코린토스의 왕인 크레온이 메데이아를 봤을 때 복수의 화신 아닙니까? 놔두면은 자기 딸이 위험할 것 같아. 그래서 자기 딸과 이하손을 결혼시키기 전에 이 메데이아를 추방을 시키거든요. 바로 그 시점에서부터 이 그리스 비극 메데이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데이아 에우리피데스의 메데이아는 딱 시작할 때가 바로 딱 거기에요. 뭐냐면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남편을 위해서 가족도 버렸지요. 아빠도 배신했지요. 자기 동생 토막내 죽였지요. 돌아와서는 또 약속을 어긴 펠리아스한테 복수했지요. 그런 여인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10년 동안 살면서 2 아들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이하손이 자기를 배신했어. 이 코린토스의
왕의 딸 공주와 결혼하겠대. 그러면서 자기를 떠나라는 거야. 거기서 이 메데이가 분노하면서 요 비극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에우리피데스 메데이의 배경이 되는 거죠. 다음 주에는 메데이의 마지막 이야기인데 요 본문 비극 본문을 가지고 직접 그 메데이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벌어지는 일이죠. 그래서 오늘은 메데이아 비극을 보기 전에 그 배경이 되는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네, 우리 방송 오늘 지금 함께 봐주신 분들 지금 한 8분 정도 계시는데 감사합니다. 우리 찰란님, 마리우스님, 밥수리님 감사합니다. 지금 1시간 좀 넘게 했는데 여러분들 재밌었는지 모르겠네요. 네, 우리 다음 주에 메데이아 마지막 편 기대하시고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늦었어요. 우리 6시부터 음악방송이 있는데 제가 너무 늦어가지고 이 방송 끝나고 곧 바로 어정이 조정훈의 그 음악방송